네, 8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김수철 씨입니다. 고 안성기 배우와의 특별한 인연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쏟았는데요. 우리에겐 가수 겸 작곡가로 더 잘 알려진 김수철 씨지만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은 바로 이 영화에서 시작됐습니다. 나도 약한다 나도 약한다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있나 젊은 그대 잠께 여라 사랑스러운 젊은 그대 태양 같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저 영화를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노래만 알고 있었는데 저 노래가 저 영화에서 나왔구나라고 기억을 떠올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남혜영 기자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. 저는 이 작품에 출연한 건 알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배우 겸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안성기 배우 때문에 여기 출연하게 된 거라면서요? 네, 먼저 김수철 씨 같은 경우에는 1977년 밴드 작은 거인으로 데뷔를 했습니다. 그 당시만 해도 가수 김수철이 정말 익숙했었는데요. 그러다 안성기 씨와 영화 어둠의 자식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는 김수철 씨가 출연을 하진 않았고요.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. 이때가 1981년도였는데요. 고래사냥을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보시면 이게 누가 봐도 김수철 씨가 이 병태 역에 딱인 겁니다. 그 당시 캐릭터를 보면요. 굉장히 병약한 대학생으로 나오는데요. 네. 제작진 역시 약간 키가 작고 안경을 쓴 어디가 모르게 약간 조금 모자라 보인다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? 조금 어수룩해 보이는 캐릭터를 찾았는데 김수철 씨를 안성기 씨가 딱 떠올렸던 거예요. 네. 네, 안성기 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를 보는 눈도 좀 달랐는데요. 김수철 씨는 만약에 그 당시에 안성기 씨의 추천이 없었다면 난 고래사냥에 출연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예. 그리고도 김수철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에세이를 출간을 했습니다. 근데 그 대목에서도 안성기 씨 얘기가 나와요. 네. 안성기 씨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요. 친형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정말 되게 다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. 이 OST에서 노래를 맡는 조건으로 고래사냥에 출연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허주연 변호사님, 아무래도 본인이 음악가다 보니까 배우로서 출연할 때는 이제 내가 OST를 맡는 걸 조건으로 좀 내걸었나 봐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이 김수철 씨가 함께했던 밴드 작은 거인이 83년도에 멤버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떠나고 해체를 하게 됩니다. 예. 그때 당시에 김수철 씨는 사실상 가수 활동을 더 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였다고 하는데 부모님도 음악 활동을 하는 것에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하고요. 그래서 본인이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도 갖고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1집 앨범이 이제 그 사실상 솔로 1집 앨범이 내긴 냈지만 그것을 고별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발매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묻다 핀 꽃 한 송이라든가 경음악 별리 같은 공전의 히트곡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큰 주목을 받지를 못했던 거죠. 그런데 이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아무래도 음악가이고 또 진짜 우리 대중음악 역사에서 록과 국악을 접목한 것으로 한 획을 그은 인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음악성도 펼쳐 보이고 싶다 보니까 OST를 작업하는 조건으로 영화 출연을 또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고래사냥의 영화 음악을 맡았다고 하고요. 예. 그리고 이게 계기가 돼서 이 고래사냥에 출연하면서 병태역으로 인기를 끄니까 그 솔로 1집 앨범의 묻다 핀 꽃 한 송이도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게 된 거죠. 네.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나면서 본인은 근데 영화 촬영에 집중하느라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어진 줄조차도 몰랐다고 해요. 그런데 영화 막바지에 사람들이 다 자기만 찾았다는 거예요. 그걸 네. 나중에 알았다라고 예. 하거든요. 그래서 영화도 히트하고 또 OST도 만들면서 음악성도 펼치고 자신의
고별 앨범인 줄 알았던 솔로 1집 앨범도 히트를 하면서 2집, 3집에 뭐 젊은 그대 이런 것도 내면서 영화 음악들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. 뭐 고래 사냥을 발판 삼아서 칠수와 만수, 그들도 우리처럼, 그리고 임권택 감독과도 OST 작업 많이 했거든요. 서편제, 태백산맥 이런 음악을 담당했고 우리가 잘 아는 90년대 나라라 슈퍼보드 만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그것도 바로 김수철 씨의 작품입니다. 네. 그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여서 저도 모르게 따라 불렀는데 아까 허주연 변호사가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. 안성기 씨를 떠올리면서 김수철 씨가 내 은인이라고 했던 이유가 83년에 낸 이제 본인의 어떤 앨범에 못다 핀 꽃 한 송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 앨범이 잘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나는 가수 그만해야지 했는데 그 이듬해에 고래사냥이라는 배우 그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노래를 다시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. 그래서 내 음악 인생을 계속 할 수 있었다. 이런 얘기인 겁니다. 이렇게 수많은 히트곡을 낸 김수철 씨는 가요뿐만 아니라요. 37년간 국악의 현대화 작업에도 매달렸는데 이때 도움을 준 사람도 안성기 씨라고 합니다. 국악이 사실 문화라 네. 돈이 되진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돈 안 되는 음악을 많이 했어요. 한 40년간을. 노래에서 돈 벌면 여기서 공부하고 실험하고 하고 그걸 그러니까요. 계속. 또 그 서편제 음악 예. 딱 하나 돈 벌었어요. 앨범 25장 중에 예. 그거 하나 벌고 나머지는 망하고 또 망하고. 그 문화라는 거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손익분기 좀 따지고 이러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 긴 안목으로 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제와 문화가 조화로울 때 선진국까지 돈만 많다고 선진국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점이 우리가 숙제를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. 네, 영화 서편제 음악도 김수철 씨가 한 걸 저는 이번에야 알게 됐는데 그런데 국악 음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걸 뒷바라지 해준 것도 안성기 씨라고 하네요. 남혜연 기자님,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? 네, 김수철 씨 말대로 정말 돈이 안 되는 작업이었습니다. 국악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조금 친숙하고 좋긴 하지만 대중적이진 않았잖아요. 그런데도 약간 김수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악을 절대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정말 돈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럴 때 안성기 씨한테 약간 도움을 청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전화를 해요. 형,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국악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돈을 해줄 수 있어요?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돈이 입금됐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그 돈을 바탕으로 정말 다양한 작품을 할 수 있었는데요.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안성기 씨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돈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너 그거 좀 그만하고 이제 상업적으로 돈 많이 버는 걸 좀 해봐라고 다른 권유를 음악을 좀 하잖아요. 해라. 네. 네. 그런데 이거를 본 안성기 씨는 정말 꿋꿋하게 그 김수철 씨를 약간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. 그래서 또 한 번의 고비가 또 찾아왔었습니다. 그때도 김수철 씨는 할 수 없었죠. 안성기 씨한테 또 자연스럽게 푸념을 늘어놨는데 자연스럽게 또 다시 돈이 입금됐다고 해요. 근데 이번에 김수철 씨가 그 전시회를 엽니다. 그런데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. 안성기 선생님이 김수철 씨가 노래도 하고 뭐 음악도 하고 정말 많이 하는 걸 알았지만 그림 그리는 걸로 몰랐다고 해요.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. 이번에 내 전시회에 성기 형이 알았으면 와줬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을 드러내더라고요. 두 사람은 정말 친분을 넘어서 예술적 동반자로 했었던 만큼 정말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. 예. 화가로 또 변신한 김수철 씨가 전시회를 하는데 안성기 씨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웃으면서 전시회장을 찾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.